네, 진통 끝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자 접촉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인 통일연구원 박사, 또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무박 2일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조금 전에 합의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죠.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는 개최되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노동당 창건 기념일 그 이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10월 1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어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여기에서 상당히 밀고 당기고 했는 것이 아니냐. 어떻든 이번 경우는 북한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준비된 그런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 예를 들면 당창건 기념일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형태로 또 우리한테 강하게 또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정 자체는 북한의 요구대로 된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정례화라든가 이런 또 구체적인 것은 또 고위급 회담 혹은 또 적십자 회담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마 거의 예상한 대로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상봉하기로 합의했는데 금강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예, 그렇죠. 금강산 장소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강산 장소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거기에 거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소로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 확인된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이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호텔급으로 사실 면회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상시화 그리고 또 정례화 하는 어떤 그런 대로 자리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린다고 해서 크게 뭔가 이상할 정도는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장소 선택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합의문이요.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 체제가 이제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산가족의 그 월남자 가족들은 북한에서는 이제 적대 계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상봉장에 이제 만나게 해서 남측의 가족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동네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북한 국간청 보위부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이제 남측에 허위를 베풀어서 선물로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대한민국이 뭔가 선물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강산에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풀어보겠다. 이제 그런 목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7월 달에 이제 박항자 여사를 북한 군인이 이제 총으로 쏜 이후에 북한 지도부가 이걸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조건 없이 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가서 이제 의사소치를 풀어보겠다. 이런 선물을 지금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산가족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고 어떤 대가의 어떤 결과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북한은 이제 대가를 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회담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8.25 남북 합의 이후에 첫 번째 남북 접촉이었고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합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무 접촉을 열어서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하기로 다시 한번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측도 8.25 합의에 대해서 이행 의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8.25 합의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히려 안 했을 경우에 자기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 자체는 보통 합의가 아니고 상당히 조건이 달려있는 합의죠.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지금 판명되거나 마찬가지인데 소위 심리전에 해당하는 방송, 확성기 방송 시설 이것을 다시 재가동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 계속 중단하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 합의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조건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이제 군사적 차원의 그 심리전 이런 것을 중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탈북자분들이 예. 사실 그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방송들이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실체를 또 많이 그 부정적으로 밝힌다든가 예. 뭐 사실 북한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중단하도록 또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자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북한 관계를 좀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실체를 밝힌다든가 아니면 대북 전단 살포를 한다든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합의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도 네. 북한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그 실무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밀고 당기는 어떤 날짜 정하는 것 이것이 있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한테 선물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양보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네. 그런데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단 말이죠.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다음 달 10일 이전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당 창건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그런 명분과 이유를 댔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노동당이 이제 리더하는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일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이제 크게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0주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세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칠갑이 이제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이제 뭐 최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뭐 9월 3일 날 뭐 중국의 정승절과 비교해서 더 크게 지금 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0월 10일 그 전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8일경에 그 이제 그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이제 ICBM, 그러니까 운하 3호보다 더 큰 이제 그 규모의 그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국제사회가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날 발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 추정일 뿐이지 예상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 추정인데 아마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번 당창건 기념일에 북한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 못하게 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발사를 하는데 아마 유엔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동참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아마 투집 걸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10월 10일 행사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차원의 어떤 압력이 들어갈 때 한국은 좀 빠져라. 이런 압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한국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동참할 경우에 이산가족을 이제 틀어서 뭔가 이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10월 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거 합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인식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그 8.25 합의 내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그 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이후의 어떤 그 남북한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한참 동안 또 냉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을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가능성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인도적인 문제, 소위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같은 것은 이거는 뭐 정치적 행사도 아니고 뭐 군사적 행사도 아니고 단지 그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강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것을 그 상봉 행사 개최는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번에 만약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북한 체제를
체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라든가 그 반감이 여러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대북 전단 살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판단이 곧 북한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요. 북한이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솔직히 뭔가 좀 이렇게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으면은 한다고 했다가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가 이제 우리 쪽에서는 각각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에서 좀 독립적으로 다른 거 관계없이 한다고는 하나 예. 북한이 또 무산시킬 가능성 그런 것은 사실이죠. 만약에 자,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에 있어서 대북 제재라 하는 것이 더 강화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 그 강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예.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오히려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은 또 이것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또 대한민국 정부로 또 직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우리가 비정상 사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또 연기하게 만든다든가 오히려 그 폐기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예. 갈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저는 좀 더 북한 역시 그것도 다른 때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8.15 합의 이전하고는 북한 역시도.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강한 반감과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예. 사실은 북한이 가장 우려해하는 그런 또 민간 차원의 심리전, 또 다른 심리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강화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이런 것까지도 또 소위 인도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또 중단하게 한다든가 오히려 또 뭐 연기시켜버린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변화된 상황은 사실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오늘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전면적인 생사 확인,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파악된 이산가족 6만여 명이 계시고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8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지금 전면적인 생사 확인 가능합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산가족분들 전면적으로 생사 어디 누구이신지 그리고 뭐 살아계신지 여부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이제 우리하고 달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는 이제 우리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고요. 예. 네. 인민보안부는 경찰 조직인데 모든 주민의 그냥 10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파악이 안 돼서 뭔가 안 된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월남자 가족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과거에 6.25 전쟁 때 어떤 그 대한민국과 싸우다가 소위 북한의 적대계층으로 이제 분리된 사람들 예. 상당수가 수용소에 끌려갔거나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의 가족하고 만나기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남쪽에서 뭔가 요구를 오게 되면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 전면 어떤 상봉을 통해서 남쪽에 큰 걸 얻어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북한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탄압으로 인해서 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 가족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측이 주장하는 어떤 전면적인 상봉 이런 교류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례화 같은 부분에 말이죠. 북한은 예. 그동안 이 부분에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이산가족분들 서로 만나는 걸 정례화하자 이런 부분을 우리 측은 계속 요구해 왔는데 북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례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례화를 하게 된다면은 역시 지금 강철환 대표가 얘기해 준 대로 사실은 그 북한이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 자원 자체가 상당히 우리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사실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죠. 자, 이래 본다면은 이 정례화를 냈을 때 그 자원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원 자체가 예.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북한은 이 카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항상 자기 카드를 쪼개고 해서 필요할 때 던지는 그런 카드가 되니까
만약에 정례화가 됐을 때는 그 카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혹은 그 만약에 상당히 그 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북한은 좀 싫어하지 않겠느냐 뭐 이래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 정례화에도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군요. 예, 나름대로 이제 그게 왜 그래 8.15 이후에 달라진 것이 바로 그거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북한이 뭐 핵이다 무슨 뭐 미사일이다 이런 소위 그 물질적인 그런 실질적으로 그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심리전적인 어떤 이런 침투 소위 그 외부로 소위 정보 침투 이게 더 무서운 소위 그 정신적인 어떤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 본다면은 단순히 아까 군사적 수단으로서 심리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휴전선에 있어서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이거 중단하는 정도로 지금 잠재워 놨어요. 예.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여론입니다. 이것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사실 어떤 신용이라도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우리가 좀 이제 푸시를 하게 된다면은 좀 뭔가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이 집권이 3년 차가 넘었는데 예. 지금까지 김정은이 한 3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이제 문수 물놀이장, 또 미림 승마장, 그리고 이제 마식령 스키장인데 이 마식령 스키장이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뭐냐면 과거에 장성택이 지금 왜 그런 데 쓸데없이 투자하냐고 막 했을 때 그걸 초용을 하면서 그 명분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게 장성택의 말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강산을 살려서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그러니까 원산을 국제도시화해서 이걸 삼각 벨트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해서 이 김정은이 구상한 이 경제 계획이 옳은 곳이다. 이걸 빨리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금강산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이제 북한은 굉장히 목에 지금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규모로는 안 되겠지만 한 200명 규모로서는 아마 뭐 한 1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정 박사님이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쪼개서 이득을 챙기는 살라미 전술. 예. 북한의 뭐 전형적인 협상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회담 같은데 갈 때 북한이 이번 경우는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그 네. 카드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카드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그 매달린다든가 이런 인상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 그 대북 전문가들 일반적인 판단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통일부라든가 실제 이 회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실무 당국자들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그런 살라미 전술 형태의 그 소위 그 회담의 수단 이런 것이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북한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다음 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후에 정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두 분이 보고 계신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은 10월 10일 전후로 그동안 여러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전에 10월 8일 정도로 예상하셨던 그 ICBM 발사 가능성도 얘기해 주셨고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희생됐던 사건이고요. 예. 2006년 10월 9일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노동당 참건인을 전후해서 도발을 했는데 2014년 지난해 10월 7일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했고요. 10일에는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사격 도발을 했습니다. 또 철원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도 접근하는 도발을 했고 파주 DMZ에서도 접근해서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도 북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IAEA 사찰, IAEA 조사 결과 네. 핵시설을 늘리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판단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소위 북한식 표현을 하면 로켓 발사입니다. 네. 아마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들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로켓을 시험 발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군사적 그 시험 미사일 발사가 아니다는 것으로 강하게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기들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 그 핵실험을 이어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앞에 쏘아 올린 것이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경우는 핵실험은 좀 유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를 보면은 항상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또 핵실험을 하고 이게 4차까지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경우도 그러면은 로켓 발사를 했으면은 핵실험을 한 3개월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지난번에 그 3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이런 것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자기들은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시비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또 북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핵실험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유예하면서 자기들이 적정한 시기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핵실험 가능성 상대적으로 저는 좀 떨어진다. 이래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상봉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실무 접촉 합의 내용이 알려졌는데 다음 달 20일부터 26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각각 100명씩입니다. 그래서 상봉 대상자는 남북 합쳐서 200명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 한해서 가족 한두 분을 동행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또 15일에는요. 생사의뢰서와 또 10월 8일입니다.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생사 확인 의뢰 대상은 남측이 210명이고요. 북측은 20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사 확인 정례와 논의 회담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25 합의, 오늘 이산가족 실무 접촉 또 다른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825 합의에 들어간 여러 합의들 추가로 계속 이행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당국 간 회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 회담이라든가 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좀 더 그 정례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상 상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산가족과 관계되는 이런 그 명단을 서로가 교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걸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요구하는 것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금강산 관광 그 사업 이게 이제 재개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 여타에 북한이 또 남북한의 교류 협력 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이런 것을 또 북한은 북한대로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각종 그 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국자회담을 통해서 또 다른 합의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북한도 말이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합의 내용을 전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8.15 그 합의가 그 이제 김정은을 대신하는 황병소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지금 한국과의 어떤 그 관계 개선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9월 3일 정승절에서 그 우리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북한을 완전히 외면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쪽과 뭔가 관계 개선을 해서 돌파구를 열면 중국도 이제 일본도 이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더 목을 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번 합의 같은 경우는 잘 풀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 그 10월 8일 날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떨까? 여기에 북한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사할 경우에 유엔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에 어떤 북한이 그 입을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지금 주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한국이 너무 심하게 나갈 경우에 분명 아마 여기에 투집을 걸고 뭔가 이제 이거 파탄을 하려고 이제 아마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부분은 지금 가능성을 얘기해 주신 거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네. 발사된다 이렇게 전해진 건 없습니다. 네, 네. 예. 북한도 남북 적시자 실무 접촉 합의문을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은 뭐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그 8.25 네. 이 합의 자체를 북한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리고 또 스스로가 정당화시키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냐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8.25 합의에서 남북한 양측이 직접적으로 나름대로 합의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미제국주의, 소위 미국이다. 미국은 여기에 간섭하지 말고 예. 나가 있으라 이런 거 하고, 물론 여기에 미국의 방점을 두기보다는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신을 북한 내부에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8.15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남북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결렬이 됐다거나 이상하게 되면은 그럼 8.15 행사는 뭐야?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빨리 이것이 그래도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는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서 직접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도 이 경제적 발전이라든가 이런데 대한민국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알아봤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